10월 21일 우리 대학 취업지원팀에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채용의 필수 관문인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풀이 능력을 평가하고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꾸준한 성적 향상을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합정보시스템 취업특강 및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2020학년도 독서인증 새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중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에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품은 한 권 이상 독서인증 완료 후 독서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령 가능하며 2020학년도 2학기 독서인증제 및 새내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혹은 사회과학 열람실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충남 금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금산군과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종곤 교학부총장과 문정우 금산 군수 및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업무 협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정립 및 지역사회의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현장 실습, 인턴십 등 제공, 우수 인력 양성 및 인력 지원, 양 기관 보유 장비 활용 및 교육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최근 지형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의 지역 사회 연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금산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상생의 사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사회학과 정태희 교수가 문화생들과 함께 2020 송암서학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주나라의 갑골문자부터 명청시대의 해서, 행서, 초서까지 다양한 서체의 작품과 서예술의 전 분야를 보여주는 전시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장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관람 인원은 시간당 20명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태희 교수는 이번 전시를 벚꽃창신의 자세로 연서하며 글씨 공부를 하는 진면목을 잘 반영하고자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취업지원팀에서 진로와 취업을 모두 잡을 수 있는 1박 2일 MVP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VP 캠프는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로 1, 2학년은 진로 설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캠프, 3, 4학년은 현재 취업 트렌드에 맞는 취업 방향성을 제공하는 취업 캠프로 나눠 진행됩니다.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서 23일까지 1, 2학년은 총 20명, 3, 4학년은 총 40명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4일 우리 대학 서울 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심신힐링 프로그램 암 환우와의 대화가 개최됩니다. 박지혜 교수가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서울 한방병원에서 진행하는 암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암 환우 및 보호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 한방병원 홈페이지 또는 홍보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 취업지원팀에서 선배 및 업종별 인사 담당자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회는 우리 대학을 졸업한 선배 중 하나은행 취업에 성공한 사례와 유명 5개 기업 인사 담당자의 채용 설명회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서 26일까지 가능하며 마일리지 및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리버럴 아츠 교육팀에서 2020학년도 코딩대회 본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선은 11월 26일 우리 대학 해화문화관에서 진행되며 라인 트레이서를 제작하여 미로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순서를 경쟁한다고 전했습니다. 12월 4일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90만원, 우수상 60만원, 장려상 30만원, 참가상 15만원과 같이 순위에 따라 시상금과 상장이 지급됩니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3일)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화문화관 3층 야외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살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상담센터 내 생명인의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가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단기 현장 실습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계 계절학기 단기 현장 실습은 링크플러스 사업단 참여학과 중 4학기 이상을 이수한 3,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 현장 실습 기간에는 일주에 15만원의 실습비를 지급하며 현장 실습 기간 내 학생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단기 현장 실습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우리 대학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기초교육혁신센터에서 11월 27일까지 ER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R 클리닉은 교내에서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지도교수와 1대1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었으나 학교 운영 방침 변경에 따라 일부 온라인 및 방문 지도로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서 1인당 최대 6회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영어 회화 및 영어 강독 과목 가산점도 부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기초교육혁신센터에서 12월 21일까지 의사소통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소통 클리닉은 글쓰기가 어렵거나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할 때 첨삭이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 향상 및 교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서 1인당 최대 6회까지만 가능하며 의사소통 클리닉 과목 가산점도 부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사서비스팀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20학년도 정기 졸업 예정자 학사 학위 취득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 서비스 선택, 졸업, 학사 학위 취득 유예 신청 선택, 수강 신청 예정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학사 서비스 팀에서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기존 학기 수강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최대 9학점까지 수강 가능하고 수강 인원이 7명 미만일 시 교과목은 폐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문화팀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학점을 가진 학생이라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교육혁신지원실에서 학습에 대한 고민 및 학습 방법에 대한 궁금점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클리닉은 퍼펙트 학습 클리닉과 진로 문제 학습 상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각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대면, 전화, 줌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담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우리 대학이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대학의 발굴 및 문화 확산이 주 목적이었던 이번 행사에서 제1생활관을 리모델링한 이 에듀파크를 개관하여 AR과 VR 창업체험시설,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창업교육시설, 원스톱 창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창업교육 시스템의 우수성과 창업문화 성과 확산을 인정받아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영환 산업부총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대전대학교 창업교육 시스템의 우수성과 지역 창업 문화 확산에 대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전대학교만의 우수한 창업교육 시스템을 널리 전파해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1월 25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대전 세종 메이커 협의회와 제7회 3D 프린팅 응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3D 프린팅 서비스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융합공작소 3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경호 센터장의 3D 프린팅 장비 소재 출력물 품질평가 개발 현황 발표와 대전 테크노파크 송국호 팀장, EOS 코리아 김순경 부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영환 산학부총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전 세종 지역 내 메이커 관련 기관들의 연대를 통한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노력이 지역민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 해와 지역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지역민에게 1대1 스마트폰 멘토링 교육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소개하였으며 총 3회 진행되었습니다. 윤영훈 교수는 이번 행사가 대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대 간의 벽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대학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1월 26일 우리 대학 해화문화관 311호에서 2020학년도 코딩대회 본선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팀은 발열 체크 뒤 입장하였으며 시작 전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로 탈출 자동차를 제작하여 미로판을 빠르게 탈출하는 순서를 경쟁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정해진 키트 안에서 무게중심을 맞춰 자유롭게 제작한 자동차를 가지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 사용된 미로판은 미리 공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공개된 미로판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총 2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미로를 탈출하지 못한 팀은 마지막 도달 지점 및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학우들은 한 번의 시도 후 회의를 통해 수정할 점을 찾았으며 수정된 프로그램을 통해 2번째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코딩 대회는 12월 4일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대상 120만원, 최우수상 90만원, 우수상 60만원, 장려상 30만원, 참가상 15만원과 같이 순위에 따라 시상금 및 상장이 지급되었습니다. 11월 26일 우리 대학 이종서 총장이 제14회 맞춤형 직업윤리 인성 특강 마지막 연사로 나섰습니다. 300여 명의 학우와 함께 시대의 리더 필수품 인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새로운 세상의 도래, 새로운 세상의 인재,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는 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종서 총장은 갈수록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 사회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다면 미래 사회 필요 인재로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26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우리 대학 11 특별 강사로 등장해 제주도를 홍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강은 지방 분권의 상징적 모델,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함께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성공적인 방역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대전대 학생들이 제주도로 오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제주도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6일 대전 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마라톤 정형외과 병원과 업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양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병원의 진료 시스템 소개, 진료 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진료 교류를 활성화하여 의료 서비스 질과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상호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간 효과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2월 3일 국제교류원에서 2020학년도 프리글로벌 인사이트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프로그램은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총 6주 동안 진행되며 기초, 고급, 중고급반에서 각각 20명씩 총 60명을 선발합니다. 수강료는 전액 면제로 보증금은 출석률 충족 시 전액 환급되며 영어 회화 집중 과정, 토익 스피킹 강의 지원, 문화 체험, 전문가 특강, 그룹 스터디,
잉글리시 컴피티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서류 평가 및 면접을 통해 19일과 20일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제교류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대전 한방병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의학 혁신기술 개발 사업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아청소년센터 이혜림 교수가 연구 책임자를 맡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장장애 한의 임상진료 지침 및 한의 표준 임상 경로 개발을 주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성장장애 한의 임상진료 지침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학으로 소아 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 표준 임상 경로로 진로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의료질 향상과 의료 서비스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책임자 이혜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 치료를 사회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소아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2020학년도 메이커 창업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8명의 재학생이 참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및 코로나19 대비, 실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개 조로 나뉘어 아이디어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홍중 창업교육센터장은 이번 창업 캠프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실전 창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도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11월 27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한의학 소재 활용 기업의 제품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제12차 한의학 산업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과 활용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인 홍철희 박사의 첫 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홍철희 박사는 특허의 중요성 및 천연물을 이용한 기술 사업화에서 유망 기술 관련 IP 획득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이어 주식회사 GWC 최영일 대표의 기능성 소재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한 성공 사례 등에 대한 발표로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27일) 열린 2020 금강미술대전에서 우리 대학 서예디자인학과 김용재 학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대전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 문이나 부문에 총 551점이 출품되었으며 매월당 김시습 선생의 시인 삼북을 작품으로 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재학우는 이번 상이 부족한 저에게 더 열심히 작품 활동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휘호 활동과 예술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서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1월 30일 대학교육혁신원 내 해와아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우들이 제4회 충청권역 대전연합 프레젠테이션 경진 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휩쓸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간 교수, 학습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학생 사례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충청권역 13개 대학에서 24팀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대학 가온누리팀이 대상을, 라온아재팀이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온누리팀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밝은 빛을 담다를, 라온하재팀은 내 삶은 1배속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들은 대학 생활에서의 도전과 성장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전달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재창 대학교육혁신원장은 많은 학생들이 해와 아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과 도전 정신, 소통 역량 등을 겸비한 우수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30일 천안시와 천안한방병원이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주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가 12월 준공됨에 따라 지역 어르신의 의료, 사회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천안한방병원은 원도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와 지역봉사활동,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등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30일)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청년들의 쉼 처방 전 청심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올바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하였으며 우울 해소 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사회 필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1월 30일 우리 대학 학사서비스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단계를 페이즈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즈 2단계는 이론 교과목의 경우 전면 비대면,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교과목과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은 제한적 대면으로 운영되며 기말고사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과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기초교육혁신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양교과목 수업 운영의 효율성 및 학습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2020학년도 재학생 중 교양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동국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제4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환과 대학 리빙랩 사례를 주제로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배범 교육부 차관과 남기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신규 협약궤에 대한 협약식이 이뤄졌습니다. 2부에서는 리빙랩으로서의 대학의 전환, 대학과 리빙랩을 역할으로 하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3부에서는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 박시용 부단장과 조준호 동국대 링크플러스 지역사회협업센터장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용한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은 리빙랩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리된 사회나 경제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2월 2일 우리 대학 해화합창단이 충남중학교 합창단과 우리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콜라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충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0학년도 마을 결합 시범학교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워하는 지역민들을 응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방송공연예술학과, 교양 합창 수업의 학우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곡을 공연했습니다. 해화합창단 김지연 교수는 중학교 학생들과의 음악 나눔을 통해 뜻깊은 인성교육 체험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산업협력단 VR 스마트 헬스케어단에서 JC 메디렉과 협력 개발한 바이크 라이더 강원이 2020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 전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관광지역인 강원도의 특정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VR과 전용 기기를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으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스마트 헬스케어의 융합으로 스마트 관광이라는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제품을 필두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혁신지원실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0학년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학 교육에 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일부 영역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답례품도 지급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링크를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12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대학의 발굴 및 문화 확산이 주목적이었던 이번 행사에서 우리 대학의 창업교육 시스템의 우수성과 창업문화 성과 확산을 인정받아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우수대학 선정에는 제1생활관을 리모델링한 에듀파크를 개관, AR과 VR 창업체험시설 및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창업교육시설, 원스톱 창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영환 산업부 총장은 이번 수상으로 대전대학교 창업교육 시스템의 우수성과 지역 창업 문화 확산에 대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대전대학교만의 우수한 창업교육 시스템을 널리 전파해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순수 외국인 특별 전형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7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로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내 도착 서류만 인정됩니다. 면접고사는 1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1월 8일 발표됩니다. 모집 단위,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등록금 등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술정보팀에서 기말고사 기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중앙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관하는 곳은 1층 제2자유열람실, 3층 인문과학열람실과 사회과학열람실, 4층 자연과학열람실과 연속간행물실이며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서관 이용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학술정보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수업 방안 변경으로 중앙도서관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제자료실 및 자유열람실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가 휴관 범위에 포함되며
2020년 11월 30일부터 학사 일정 변경 공지 시까지 휴관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휴관 기간 중 제공하는 서비스는 2층 무인 반납함을 통한 도서 반납, 교수 학습 연구 지원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대출이며 유선 문의 및 전자저널, 학술 DB, 전자책 등 온라인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문화팀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진행하는 제12기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및 인재육성 지원제도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새로운 홍보 아이템 제안 및 실행 등의 활동을 하며 2020년 12월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발 이후 1년 동안 활동 조건으로 매월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0일) 우리 대학 대학혁신사업팀에서 2020학년도 교육혁신 성과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며 대전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혁신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QR코드 및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30주년 기념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대학혁신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대학혁신사업팀에서 2020학년도 대학혁신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접수를 12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대학혁신사업 프로그램 목록에서 참여한 프로그램을 찾은 후 1개 이상이라면 공모전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2020학년도 2학기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0학년도 2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또는 종합설계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원금을 사용한 팀 2가지의 조건이 충족 시 12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같이 순위에 따라 장학금 또는 상품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사서비스팀에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신청 안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군 복무 중 우리 대학 원격 강좌를 수강한 후 성적을 부여받은 학생과 사회봉사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 중 30시간 이상 사회봉사 분야 이수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이며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만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문화팀에서 2021년 대학생 문화기획단 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간 재생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예비 대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12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간재생 전문 교육, 공간재생 기획 및 활동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 학과 한정 현장 실습 제공, 봉사활동 시간과 활동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우리 대학 학술정보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수업 운영 방안 변경으로 2020학년도 2학기 독서 인증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중단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학사 일정 변경 공지 시까지이며 이전에 접수했던 독서 인증제 시험 취소에 따른 불이익 및 차감되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대전 한방병원 통증척추센터 김영일 전주현 교수팀과 청년 한방병원 임정태 설재욱 원장팀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2020년 11월 온라인판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학 임상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었으며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한약의 임상적인 효과 및 적응증을 증거 기반으로 연구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본 연구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한약 치료법이 보다 폭넓고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계지가 출부탕을 비롯한 다양한 한약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